오늘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보험료,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를 개인 사업자 대표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4대 보험을 낼 때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밑에 우리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유형이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있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개업하셔서 직원이 생기면 이 직원에 대해서 급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직장에 직원과 대표 각각 한 명씩 있는 거죠. 물론 뭐 직원이 3명, 4명, 1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직원 4대 보험 내는 직원 신고를 처음 하게 되면 대표님은 이 직원들 중에 제일 보수가 높은 사람의 급여와 동일한 급여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되고요. 직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급여로 하셔야 되고 그 이상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직원 급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4대 보험 내는 직원들과 대표님이 한 묶음으로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나 뭐 일반 회사의 근로자로 있을 때는 당연히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떼는 것은 그 사업장 자체가 사업장 취득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생겨서 이제 사업장이 성립되었다 이런 거를 공단에다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당연히 직원을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만 있을 때는 사업장 자체 취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급여의 직원만큼의 월급을 대표도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이제 4대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다음 달 10일에 직장 가입자의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의 월급의 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할 거고요. 나머지 반은 회사가 내주는 건 잘 아시죠? 대표님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는 솔직히 모든 게 대표님 손익이고 대표님 돈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전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죠. 개인 사업자 대표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납부한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까지 하고 나서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이 얼마다 이거를 공단에 신고하게 되면 대표님의 전년 1년치 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는 월급이 제일 높은 직원의 급여만큼 보험료를 냈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소득 금액을 근무한 일수로 나눠서 월에 정해지는 소득월액을 가지고 실제의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우리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내 소득 금액이 월급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다 이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받아서 환급 받으시는 거고요.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내가 낸 게 부족하다 이러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이죠.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대표가 가입 대상이 아니죠.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직원이 없으면 사업장 자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혼자 있는 1인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지역 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대표님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되죠. 소득은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재산 상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요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아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개인 사업자 대표들은 생각을 하고 직원이 실제로 필요 없을 때도 직원을 억지로 만들어서 직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직원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사람 월급만큼 최소 대표님이 월급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낮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를 활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악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활용을 해서 강남의 부자들은 본인의 재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친구분 아니면 아는 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죠. 왜냐면 직원은 월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게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 년째 이 부분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죠. 그리고 직장가입자 대표님들도 이거를 활용해서 첫 해에는 처음 직원을 뽑아서 그분들 월급만큼 동일하게 4대 보험료를 좀 적게 내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물론 올라간다는 전제를 했을 때 말입니다. 회사의 손익이 적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올라가는 분들, 회사에 소득이 많아서 소득금액 신고, 소득세 신고를 높게 한 분들은 보험료가 5월에 정산되면서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앞으로 1년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직원들을 다 퇴사시켜서 단시간에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셨다가 다시 직원을 넣게 되면 또 낮은 급여의 직원들만큼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들 하면 안 되신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 아까 소득하고 5월에 신고하는 소득하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뭐냐면 소득금액은 내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산은 기중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뭐 사정이 안 좋아서라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내가 폐업을 했다는 사실, 폐업 사실 증명서 이런 거를 홈택스에서 떼거나 세무서 가셔서 떼셔서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빨리 소득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죠. 그것과 동시에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 이후에 내가 재산을 처분해서 변동이 있었다. 이러면 변동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처분한 상태가 몇 달 있다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알게 되고 보험료가 변경되겠지만 한 푼이라도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변경 사실을 빨리 고지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바로 변경을 하시는 게 한두 달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언젠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좀 더 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번 내고 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서 그거를 많이 혜택을 본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바뀌는 시점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셔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세금과 제2의 세금인 보험료 이런 거 모두 자기가 챙겨야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구독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은 보험료를 내지만 가끔씩 쓰는 일용직 말고 가끔씩 쓰는 프리랜서 직원들의 경우에는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냥 세금만 3.3% 원천 징수해서 대납을 해주면 되고 그분들한테는 급여를 줄 때 3.3%를 떼고 지급을 합니다.